2003년 대한민국은 수도 이전을 시도했다. 표면적 이유는 국토 균형 발전과 행정 효율성. 수백조 원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 이유가 정말 그것뿐이었을까? 394년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수도를 개경해서 한양으로 옮겼습니다. 한양 천도란 단순히 궁궐 하나 옮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곽, 궁궐, 관청, 시장, 도로, 수로 모든 걸 새로 짓는다는 의미였습니다. 한양 도성만 해도 길이가 약 18km. 궁궐은 경복궁을 중심으로 행정과 군사 시설이 줄줄이 들어섰습니다. 이 공사에는 수십만 명의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전국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차출되는 역 형태였죠.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3-4번 가득 메운 인원이 동시에 삽을 든 셈이었습니다. 조선 초기 국가 재정이 1년에 약 47만 석 곡물 규모로 약 5만 톤이 넘습니다. 추정 17조 원. 그 막대한 재정의 상당 부분이 수도 이전과 개경 유지에 쓰였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나라 사활을 걸고 진행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양이었을까요? 첫 번째, 풍수지리. 북악산을 등지고 남쪽으로는 남산, 동쪽 낙산, 서쪽 인왕산, 뒤로는 산, 앞으로는 한강이 흐르는 배산임수. 풍수에서 말하는 왕조의 번영을 포장하는 길지였습니다. 두 번째, 지리적 장점. 개경은 북서쪽 끝에 있어 전국 통치에 불리했지만 한양은 중앙에 가깝고 한강 인접해 있어 군사와 물자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새 출발의 상징성. 고려의 수도를 그대로 쓰면 백성들은 왕만 바뀌었네 하고 끝났겠죠. 새 수도와 궁궐은 곧 조선 왕조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명분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더 정치적이었죠. 첫 번째, 개경 기득권 세력 견제. 이성계가 집권했을 당시 수도 개경은 고려 왕씨와 귀족들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들의 견제가 너무 컸습니다. 그곳을 수도로 삼으면 조선은 출범부터 흔들렸을 겁니다. 이성계와 정도전은 개경을 버리고 새로운 무대를 열어 권력을 재편했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 이권. 수도를 새로 닦는다는 건 곧 건설과 토지 개발, 궁궐과 성곽, 도로와 시장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신흥 사대부와 무인 세력이 새로운 땅과 권력, 그리고 돈을 차지했습니다. 기존 귀족의 힘이 통째로 이성계의 세력에게 넘어간 거죠. 세 번째, 왕권 강화. 새 권력층 이성계의 지지 세력으로 바뀌면서 왕의 권력은 훨씬 더 집중될 수 있었습니다. 천도는 정치적 리셋 버튼, 즉 왕권 강화의 수단이었던 겁니다. 삼국시대에도 수도 이전은 나라의 운명을 바꾼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고구려 장수왕은 427년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깁니다. 장수왕 때는 세력이 커져 더 이상 북쪽 방어보다 남쪽으로 진출이 중요해졌습니다. 평양은 넓은 평야와 한강으로 가는 길목으로 풍요로운 땅을 차지하고 팩제를 공격하기 위한 남진 정책의 교두보였습니다. 백제는 475년 고구려의 공격으로 한성을 잃고 웅진으로 도주합니다. 538년 성왕은 다시 수도를 사비로 옮깁니다. 웅진은 산악지형이라 방어에는 유리했지만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왕은 넓은 평야와 바닷길을 통해 교역이 가능한 사비로 천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해상 교역로와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중국 남조와의 교류가 활발해졌고 불교와 문자, 건축 기술을 일본에 전파하면서 일본 고대 국가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비 천도는 곧 백제의 전성기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였을까요? 고구려의 평양 천도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국내성 귀족들의 뿌리 깊은 세력, 왕권을 위협하는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 장수왕은 아예 수도를 옮겨 새로운 정치 무대를 열었습니다. 즉 남진 전략은 겉모습, 진짜는 왕권 강화와 귀족 세력 약화였습니다. 팩제의 사비 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웅진에는 고구려에게 쫓겨내려온 뒤 형성된 토착 귀족들인 공주금강 유역의 유력 가문들이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로 내려온 왕실은 이들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왕의 권력이 토착 귀족들에게 나뉘어 약화되었습니다. 성왕은 왕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비에서 새로운 세력을 키우려 했던 겁니다. 겉으로는 교역로 확보였지만 속으로는 권력 재편과 경제적 이권 장악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이번에는 고려입니다. 1232년 고종은 몽골의 침입을 피해 수도를 개경해서 강화도로 옮겼습니다. 몽골군의 기병 전술은 육지에서 막아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둘러싸인 강화도라면 천혜의 요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왕실과 조정을 지키고 국토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강화도로 옮길 때 섬지형 특성상 단촐하게 이전하는 편이 나았지만 왕실의 위험을 위해 궁궐과 성곽, 관청을 새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자재가 필요했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화도가 섬이었다는 사실이죠. 개경에서 배를 수백 척 동원해서 석재와 목재를 나르고 수십만 톤의 돌을 파다 건너 옮겨야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수천만 개의 벽돌을 배로 나르는 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나라 전체가 물류전쟁을 치른 셈이었습니다. 이 공사에 수만 명의 백성이 증발됐습니다.
이미 전쟁으로 농사 인력조차 부족했는데 남은 사람들마저 돌 나르고 성 쌓는 데 끌려갔습니다. 농사는 뒷전이 되고 기근은 심해지며 아사자가 속출했고 국가 재정도 바닥났습니다. 고립된 섬에 있어 몽골군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고려 왕실과 중앙 권력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려는 서하나 금나라처럼 바로 멸망하지 않고 왕조 자체는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은 강화도로 들어올 수 없자 대신 육지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유린했습니다. 수많은 마을이 불타고 백성들은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천도 공사세 금징발로 이미 기근과 피폐가 심각하여 고려 사회는 민호, 즉 오늘날 가정 단위로 10가구 중 7, 8가구가 도망가거나 굶어 죽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겉으로는 몽골 기병의 침략을 막기 위한 선택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왕실과 고위 귀족들의 안정과 정권 유지를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결국 왕실은 살아남았지만 백성들은 그 대가로 인간 바리케이드가 되어 희생된 것이죠. 2003년 참여정부가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제정해서 수도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국토 균형 발전, 수도권 과밀 해소, 그리고 행정 효율성.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수백조 원이 드는 사업치고는 이유가 지나치게 협소해 보입니다. 역사 속 수도 이전이 늘 그랬듯 겉과 속의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닐까요? 충청권 표심을 겨냥한 정치적 계산, 수백조 원 개발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천문학적인 돈, 그리고 서울 기득권을 흔들고 새로운 권력 지도를 짜려는 의도 말입니다. 하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가 브레이크를 겁니다.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을 인정하며 법률로 수도를 옮기는 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죠. 그렇지만 참여정부는 포기하지 않고 방향을 바꿉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로 계획을 축소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세종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상상인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다음 이야기를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잊지 마세요.